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브릭스라든가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일본 이와 같은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파이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되는 걸 하면서 실험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발전소 고리 1호기를 도입했을 때 저는 현장에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발전소 건설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저희 연구 테마를 그때까지만 해도 정하지 않고 있다가 76년도에 독일 가서 칼스루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가서 한 1년간 연구를 하고 왔는데, 그때 만났던 그 닥터 무라우라고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연구했던 내용이,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그 전 원자력 연구소 소장하시던 돌아가셨던 차정희 박사님께서 당신은 리프라딩 연구를 한번 해봐라. 로카시의 리프라딩, 이거는 이제 냉각제 상실 사고를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설계 기준 사고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고를 모의한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닥터 무라우라는 친구는 일본에서 그와 같은 실험들을 대형 규모로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청계천에서 원자로를 모의하기 위해서 히터 라드를 하나 겨우 구매해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저는 히터 라드를 1개 정도 썼으면은 그 무라우라는 친구는 한 1000개 이상 쓸 수 있는 규모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실험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 이 닥터 무라우라는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은, 뉴욕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한 번 갔다 오는 것만큼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번 해봤어 하면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험을 하면서 한 40여 년간은 원자력 발전소 이 연료동 연구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실험을 했기 때문에, 발전소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게 안전 대처하는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제 실험으로 원자력 시스템을 모의한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해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해서 모든 것을 실험을 바탕으로 항상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뭔지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어떤 파생 상품 중에 한두 개를 한번 코인에 아주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보면서 이 코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우리가 파이코인을 하면서도 경험 축적을 위해서 다른 기존 있는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에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연구소에 가서 실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되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부터 였고, 2015년 12월 달에 기계연 들어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7, 8년 이상 이 분야를 해오면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공이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많은 경험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가려면은 이렇게 롱텀 프로젝트로 가야만 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이 니콜라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strong and long-term believer라고 하면서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요즘 이제 상당히 그 KYC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코어 팀에서 내걸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은 매스 KYC가 되도록 이런 그 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는 작업이 가장 우선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유틸리티 빌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웹3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유입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그 브레인스토음을 통한 그런 해카톤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저는 사실 이와 같은 그 코아 팀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부터 제가 이제 그 브릭스에 관련되는 여러 나라를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브릭스 언급한 것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국가주도 NFT를 거래를 하도록 허용을 했다 하는 이런 이후에 홍콩을 거점으로 상당히 좀 더 암호 산업에 가까워지가는 이런 분위기를 좀 제가 접할 수 있었고, 그 시진핑 주석이 달러로 맞설 수 있는,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맞설 수 있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 위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국가 주석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 여기에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푸틴과 이 시진핑이 만나서 탈달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옛날에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하다가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암호화폐는 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체인이라고 있는데, 비체인이라는 그 체인 네트워크의 망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정말 국가에서 주도하는 이런 그 블록체인 시스템 네트워크가 엄청나구나. 심지어는 거기 한국의 삼성중공업도 들어가 있고, 일본에 있는 통신 회사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 뭐 이드름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참 협조를 하고 있고, 루비뽕도 원본을 항상 보존할 수 있는 가짜 짝퉁을 구분하기 위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서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고 놓고 있는 걸 쳐다보면은, 야, 이 중국도 대단하다. 언젠가 네오코인이 중국 코인이라서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적이 있는데, 이 네오코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깨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오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진핑이 중국에서도 앞으로 암호화폐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중국이 그러는 반면에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미국도 정권거래소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EDX 상당히 암호화폐 이런 관련되는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기반을 닦고 있다가 이제 금년 초부터 이런 그 정권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언론에 상당히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핫 이슈로 떠오니까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규제 당국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했던 말이, 디지털 토큰은 발행하거나 자체 대조표 이를 보유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그러나 금지는 않는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그 회사에서 디지털 자산을 대조표에 넣기만 하면은 엄청난 큰 자산의 변동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격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 BIS에서도 은행들이 암호화폐 노출은 2%를 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뭐 이런 포인을 쓴 거를 보고, 2%까지는 앞으로 각 은행들도 정권이든
이런 기관들이 담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미국은 지금 SEC하고 리플 관계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들 하고 있지만은 이미 정권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을 대비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 암호화폐의 그 패권 싸움은 대단하게 크게 발전시켜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한 해는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일본 관련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웹3 관련되는 정책실을 만들어서 이 분야를 상당히 키워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의 디지털 청이 직접 다오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다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 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다오에 관련되는 청에서는 암호화폐라든가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다오 메타버스 등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과 장점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대단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디지털 청은 그래서 법적으로 구성원과 사무국의 자발적 의사로 설립되는 임의단체다, 이렇게 이제 다오를 정의를 하고, 다오의 작성과 그런 운영과 가스비 정리, 이것들은 디지털청의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구성원들은 토큰의 배표라든가 투표 실시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다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 주도하여서 이렇게 해본다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런 암호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빈 살만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에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암호화폐 인사들을 초청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데도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은 두바이로 가면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모든 걸 면제해 주면서 지원을 받으니까 누가 그걸로 안 가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바이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최근 그 암호화폐 책임자로 유명한 분을 한 분을 내세워 놓고, 이런 그 리야드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를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살만은 지난번 그 바이든이 직접 만나고 이런 그 석유 정서를 제안했던 것을 거절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브릭스와 같은 이런 쪽에 탈달러 정책, 이것이 상당히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갖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이 빈살만은 자기가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하겠다, 암호화폐의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유국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은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적으로 할 테니까 이 중동 붐이 이런 암호화폐
화폐 산업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그 치코로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치코로코 프로젝트는 하루에 하나씩 NFT, 그 소위 아트, 디지털 아트를 받아서 우리가 정강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NFT를 받는데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많게는 한 8만 8천 개, 적게는 몇백 개를 하면서 매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받도록 합니다. 오늘도 저 아침에 하나 받고 했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NFT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두바이에 있는 그런 치코로코라는 프로젝트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오픈시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꾸미놓고 있고 한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직도 계속 할 때고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렸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길래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것이 작년만 해도 규제에 묶여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금년 초부터는 이제 조금 더 포출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또 한 번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박사 과정 논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만 가지고 안 되고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도 모으고 있을 것 같다. 금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니까 모으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암호화폐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파이코인이 좀 더 생태계만 갖추어 나면은 우리 파이코인은 전 세계가 골고루 이렇게 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코인은 정말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중국의 그 유명한 구아라는 친구는 1,000만 개를 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상장 얘기가 조금 더 완화됐지만은 이제 코아팀에서는 노골적으로 상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만일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갑 주소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너무 이제 급등한 가격들이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은 오늘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3에 대한 채팅방에서 웹3에 대한 문의를 몇 번 해서 웹3에 대해서 이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이제 한번 문의를 했는데 제가 계속 한 몇십 개의 그 답글 또는 본인들의 의견들을 보니까 아직도 웹3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 웹3는 블록체인 베이스로 한 그런 팀 버너슬리가 만들었던 웹 1.0, 웹 2.0, 웹 3.0의 시메틱 웹하고는 조금 구분되지만은 차세대 웹이라는 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웹3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NFT라든가 DAO라든가 탈중앙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웹3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파이 브라우저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제가 한번 브레이브라는 그 브라우저를 소개했지만 아직도 브레이브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파이 브라우저가 이 웹3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웹3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웹3가 뭔가 왜 웹3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혜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워낙 웹3가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암호화폐가 지금 불경기니까 암호화폐라는 말 자체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웹3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화폐의 투기적인 가치보다는 유틸리티 차원에서 웹3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